$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9일 수요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우리 부사장님의 오프닝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항상 몇 월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지? 요 생각하시느라 솔직히 2월 8일로 얘기할 뻔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 화면에 다 잡혀요. 네, 그렇습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잖아요.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뭐가 시장에 어떻습니까? 대해서는 좀 틀리면 애매한데 날짜 틀린 거는 뭐 정정하면 되잖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내일 아침 8시 반에 만원다는 그 멘트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댓글이 많았다는 거. 예. 그래서 안 틀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네. 저의 실수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밤새 안녕히 주무셨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장 부사장과 함께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데이터맨. 지난주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잖아요. 못 봤습니까? 연휴 때 보셨어요? 못 따로? 봤군요. 못 봤습니다. 따로 맞네요. 보셨습니까? 예, 데이터맨 많이 보시고요. 예, 많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타 올리엄센터의 전래연 부장과 함께 오늘 또 테슬라 데이터 엄청 가지고 오셨어요. 테슬라요? 예. 테슬라 저희가 어제 그 주요 인사이드에 네. 현황을 봤지 않습니까? 오늘 잘 얘기해야 되는데 잘 기대가 얘기하시겠죠. 됩니다. 예, 잠시 후에 테슬라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 또 월가의 이야기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 주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예,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보다 어떤 실적, 꽃보다 남자라는 그런 패러디가 좀 생각나는 그런 구간이고요. 금리 우려보다 실적 기대감이 네.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종목은 메타 플랫폼스가 4일 연속 빠졌다. 요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아니, 예. 저 이제 제 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이제 오랜 구독자분이 계세요, 제 채널에. 근데 그분이 메타 플랫폼즈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유 중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미국 가서 시위할 생각까지 하신다고 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타 플랫폼스는? 저는 좀 네. 좋은 면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좋은 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 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 듯이 그렇습니다. 기업도 좋은 면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을 야금야금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런 그렇죠, 면을 보면서 그렇죠. 예. 미래지향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찾아보세요, 부사장님. 예. 여기까지 하고 네. 3대 지수에 흐르고 저한테 얼굴이 넘기신 너무 거니까. 굳어 있어가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3대 지수 흐름은 다우가 1.06% 플러스고요. 네. S&P 500이 0.84%, 나스닥이 1.28%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그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에도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오늘까지 올라갈 만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끝에 또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윗골이 약간 인간적인 거죠. 또 급한 분이 인간인가요? 팔고 나가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받아주는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 주제 정리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왜냐하면 미국 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오늘 유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압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게 딱 이건데요. WTI가 드디어 90달러가 깨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의 제재가 완화가 되면 어차피 이란이 기름을 많이 수출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가가 빠졌는데 사실 유가 하락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여돈 앵커께서는? 이게 뭐 인플레 피크 아웃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유가였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당연히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배럴당 지금
리터당 한 얼마 1,700원 합니까? 어제 제가 딱 넣었거든요. 휘발유. 네. 근데 저희 동네 중에서 제일 싼 데 찾아서 가서 넣었는데도 1,700원대 초반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뭐 1,800원 넘죠? 예, 맞는데 그게 물가의 하나의 요인이 맞는데 네. 그러면 이게 빠지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1.956%로 사상 최고치 팬데믹 이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1.97까지 올라가면서 한바터면 2%를 볼 뻔했다. 근데 그런 이제 거죠. 뭐 네. 2%는 기정사실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가 상승 말고도요. 뭐 임금도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가 빠진 거로는 물가 압력이 완화됐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네. 보기에는요. 그거보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올라갔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S&P 500 중에 300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이 77%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매출은 75%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0개 중에 8개는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익에 대한 증가율도 초반에 22%, 24%, 지금은 29%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네. 근데 많은 분이 이거 얘기하면 야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보유한 종목은 빠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쵸.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게 지금 주가를 빨아들이냐면 네. 전망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망치. 전망치. 지금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치폴레 혹시 아시죠? 그 멕시칸 예,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치폴레 실적이 발표한 다음에 물론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네. 어닝콜 때 뭘 얘기했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좀 어려질 것 같아 얘기했고요. 오미크론 많이 나오지 못해서요? 그렇죠. 식당은 오미크론 얘기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제조기업들은 공급망 이슈를 얘기하고 있고 그쵸. 또 한 가지 테크 쪽은 또 금리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망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실적은 좋았지만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어느덧 우리한테 좀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여드렸던 S&P 500 대비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들의 오늘 흐름을 봤는데 역시 S&P 500보다 좋았던 흐름을 상대적으로? 드디어 보였습니다. 이게 하루짜리를 보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일주일 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이 기준. 네, 일주일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둘러보게 되면 오늘이 거의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 가지 확신 못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난해 7%인데 이번에 7.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게 만약에 더 많이 나온다면 주가가 빠지겠죠. 네. 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점점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종목 가운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네. 특히나 이제 메타 플랫폼즈를 비롯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희비가 엇갈리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코멘트가 있는데. 예, 볼까요? 엔비디아 보통 얘기할 때 네. 이분이 많이 나오는데 조시 브라운 분인데 이분이 CNBC 유명 스타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네. 메타버스 반등이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들었는데 메타 플랫폼즈 네,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메타 플랫폼스. 그러니까 과거 페이스북이죠. 네. 첫 번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렇죠. 틱톡을 못 이길 것 같다. 틱톡. 딱 찍었습니다. 딱 찍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지만 10년 뒤에도 페이스북 인스타 할까?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경쟁 치열을 첫 번째 의견을 삼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메타버스를 언제쯤 안착할 수 있을 거냐. 지금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매출들이 메타버스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전망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메타버스 주가가 빠르게 반등은 어려울 걸로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전망들이 막 나오고 하면은 물려있던 분들은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야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페이스북이 5번의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적 때문에. 근데 그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반등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약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싸움이요? 싸움. 그러니까 지금은 이유하고 붙어갖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정보 강화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페이스북, 인스타를 아예 그래서 제공하지 않겠다. 접겠다. 예, 한 거죠. 근데 사실 으름장이고 그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바이백이라든지 뭔가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약간 그게 부족합니다. 아니 근데 메타 네. 플랫폼즈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꽤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요, 뭐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돈을 안 모르겠습니다만 쓰는지.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가 진정 반등한다 그러면 그게 테크 쪽에 좋은 기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진정한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관련해서 네. 사실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려가 좀 그렇죠. 크실 것 같아요. 많이 보유한 종목 5, 6건이 항상 있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크시고 아마도 대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안 좋아진 기업이 아니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니까요. 네. 조금 장기 보유하시라고 조언드리고요. 좋은 면이 좀 자.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채팅창에도 보니까 우리 장 부사장님의 좋은 면이 많이 부각되나 봐요. 서글서글한 이미지여서 그렇지 이목구비가 바르게 잘생기셨다고 좋은 면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경호님이 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저한테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빨리 다시 헤어나서 한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네.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시면 제가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봐주세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하트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행 관련주가 3, 4일째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도 모르지 이제 않았습니까? 진짜 찐 반등입니까? 예. 아, 찐 반등도 진짜 아니고 많이 반등을 보여주고 올라갔는데. 있는 구간인데 지금 왼쪽 그림 보여주시면 네. 상단 왼쪽에 있는 게 카지노 업체들입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부터 쭉 나와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른쪽이 크루즈 업체들이거든요. 네. 부킹홀리스 여행 예약 사이트부터 카니발 크루즈 쭉 나와주고 있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왼쪽 하단이 메리어 호텔, 힐튼 호텔, 호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오른쪽 그 끝에가 항공주입니다. 항공.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여행 관련주가 소리 없이 3, 4일째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저희- 없이 중요한 건 아니 소리를 냈잖아요. 제가 하면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계속 그 맵에 보게 되면 네. 이상한 부분이 계속 녹색이에요. 이상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안 보는 부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눌러보면 몰라요. 그게 시물이 안 너무 보여갖고 작아서. 작아서. 근데 봤더니 여행 가는 주가 꾸준히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네. 제가 오늘에서 캐치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여행 관련 종목 그리고 보통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오르는 뭐 화장품주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체감을 못 하잖아요. 사실 내가 여행을 안 가고 있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네. 오미크론이 이렇게 몇만 명인데 그런 생각 그렇죠. 때문에 좀 이게 올라도 또 뭐 단기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한번 반등을 할 뻔했는데 네. 오미크론 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바닥인가 굉장히 의아하시겠지만 네.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흘러가면 안 가겠습니까 여행을? 제발 예, 리오프닝이 예, 예. 진짜 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도은행코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도 있고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미크론이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못 간다는 거 그렇게 네.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맵을 볼까요? 네, 맵을 간단히 볼 건데요. 오늘 1번 엔비디아가 암 인수가 결렬했다고 공포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털어낸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암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히려 큰 짐을 덜어낸 게 아닌가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대부분 업체가 업종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1.54% 상승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2월 16일입니다. 네. 예, 다음 주. 다음 주죠. 그날 어떨지.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갖고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휴가 연차되고. 지난번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우리 정부 사장님 브이로그를 찍었었잖아요. 다음 주에도 제가 카메라 들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사장님의 네. 희비를 뭐, 제가 네. 꼭 제가 담아두도록 그날 하겠습니다. 일정이 많아갖고 못 나올 것 같아요. 어디 못 나오세요? 나오셔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2번. 2번. 네. 금융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 압력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번 화이저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계속 맞을까라는 끝물인 그런 거죠. 부분. 예, 그 다음에 또 오미크론에 한번 걸리신 분들이 슈퍼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네. 걸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자가 빠지고 약간의 밑에 쪽에 보시면 모더나가 또 보이거든요. 네. 그것도 빠졌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네. 4번이 문제인데 4번 페이스북이 2.1%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트위터, 구글까지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언제까지 주가가 빠질지 굉장히 좀 의아하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근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트위터는 내부자에서 매도가 나왔다면서요? 또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많이 하락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한 건데 지금 가장 큰 SNS의 가장 큰 문제는 iOS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 같아도
개인정보 하시겠습니까? 저도 안 누릅니다. 근데 저는 어떨 찬성하지 때는 않겠죠. 또 누르고 싶어요. 왜냐면 나에게 좀 최적화된 잘 맞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용들이 뜨면은 좀 편하긴 하거든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트위터 잠깐 말씀드리면 네. 트위터는요. 제가 이거는 준비 안 했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어차피 좀 너무 안 좋은 소식이니까 그 캐시우드께서 네. 캐시우드 최근에 엄청난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요? 트위터. 근데 문제가 뭐냐? 오, 왜 이렇게 트위터 실적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보통 실적을 보고 주식을 파는 게 맞는데 네. 이분이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자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또 실적이 못 나왔는데 급락한 걸 또 주워 담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미국 주식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거꾸로 행동하는 거 보면서 상당한 비난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5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 것이 빠졌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유가와 함께 일희일비하긴 하지만 유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우세한데 이렇게 빠지고 상승하고에 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솔직한 얘기로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기업들은 제가 네. 보기에는 올해는 유가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다시 한번 기업이 친환경 기업을 변모하려는 노력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네. 또 한 가지는 올해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배당이요? 배당이 어. 한 3, 4% 하는 고배당주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제 골드만삭스가 의견을 냈는데 네. 조만간 107달러를 볼 것이다. 오,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정말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107? 107달러? 107달러 몇 센트였더라? 뭐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 거꾸로 역산한 겁니다. 아. 지금의 소비자 물가 지수 만약 7.2%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네. 유가가 107이 맞는 것 같다. 107, 106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100달러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네. 제프 의견이 150달러인데 150까지 가기에는 뭔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100달러 넘어선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예, 그렇습니다. 10년만기 국채금리도 이제 2% 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그동안에는 좀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그런 시장 심리가 그렇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아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또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마감된 미국 시장 분위기 확인했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원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면 저희를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좀 참으시다가 리오프닝 되고 좋아지는 봄날에 여러분들 꼭 많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의 데이터맨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못 봐서 네. 데이터 많이 쌓아 오셨다고요. 아, 네. 네. 준비 시간이 길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지난주 목요일 날 글로벌 라이브에 나오긴 했었는데 네. 모닝 브리핑은 이제 2주 만에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다르죠.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예 보시는 그 시청자층도 좀 다르죠, 다르신 것 다르죠. 같아서 예. 약간 뭐 겹치는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예, 새로운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드리기 여기서 한 위해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층이 다르다는 얘기는 네. 어떻게 다른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약간 제 느낌에는 당연히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월스트리트 저희 모닝 브리핑은 진짜 저희 한국의 K 직장인 분들이 출근하실 때 많이 보시는 것 네. 같고 맞죠. 예, 글로벌 라이브는 좀 해외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다르죠. 둘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네. 같지만 약간 좀 시청자층이 일부는 좀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약간 중복되더라도 아침에 또 모닝 브리핑에서도 네, 한번 네.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좋습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죠. 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네. 저희가 모두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 멘탈 관리를 하면서 네. 제가 나올 때마다 또 멘탈 관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저 역시 지금도 매일매일 이제 약간 그렇죠. 돌에 닦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들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다행히 설 연휴 때 반등이 크게 좀 나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저는 늘 이제 꾸준한 제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최대한 찾아서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세론을 얘기하시는 이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소수 의견이 돼가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도 계속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뭐 실적이 좋아도 연준이 뭐 긴축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또 JP 모건이 꾸준히 지금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이제 이 JP 모건의 미슬라브 마테이카 스트래티지스트라는 분이 연준의 허키시한 페드의 허키시한 부분은 이미 already priced in,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Say it's time to buy stock. 이제 주식 사야 될 때다. 이런 표현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때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명확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다. 아까 우리 장석 부사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결국은 실적인데 실적이 좋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은 많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2021년에 중국의 주요 거시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있어서 이게 중국의 제조업 쪽의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건 미국의 어떤 인플레, 흔히 말하는 가격 인상,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점이 다다랐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이제 얘기하셨듯이 상반기에 물가가 좀 피크 찍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JP 모건은 또 매수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인디펜던스 솔루션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폴 믹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매니저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잉 테크, 테크를 사긴 살 건데 그 전에 좀 뭘 확인해야 된다 아직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봐자라고 하셨는데 여기 첫 번째는 어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나 실적. 실적은 다 좋은데 가이던스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숏텀 레이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단기물. 미국 국채가 연준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니까 단기물 한 2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나는 바잉 테크 관련 기술주를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년물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넷플릭스와 메타 플랫폼스는 장기 투자조차도 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셨고요. 딱 집어서 얘기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의견을 들으시면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이분의 생각이신 거고 또 매니저들이 각자의 또 이 그 기준과 철학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다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또 오늘 언급이 되는 엔비디아나 AMD, 퀄컴은 선호한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요런 갑자기 걸. 그 전에는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인상 쓰시다가 엔비디아 나오니까 바로 선회하시네요. 제 마음입니다. 네. 남자의 마음은 갈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게 결국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지금도 뭐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세요. 이제 테슬라 좀 더 사도 될까요?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지금부터 또 의견이에요. 뭐 회사의 공식 의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인데 깔아드려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좋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테슬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좋게 보신 분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다 천차만별인데 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CPI 지수 공개가 있잖아요.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게 나오면 약간 또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또 불러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혹시나 약간의 또 추가 하락이 있을까봐 테슬라 어차피 자체 종목의 이벤트는 지금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매크로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 좀 확인하고 또 3월 달에 이제 FOMC 전후로 해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쪽이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배런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확히 비트코인을 산 거죠? 네, 비트코인을 딱 집었습니다 기사에서. 그래서 제가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가서 그 말씀 기사에 나왔던 테슬라가 2021년 연례 보고서를 10-K 공시 자료를 2월 4일 날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요거를 컨트롤 F를 비트코인을 쳐서 찾아서 요걸 제가 딱 잘라서 왔거든요. 그 기사에서 뭘 얘기했는지 직접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요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요번 4Q 실적 발표 자료였는데 공식 자료에서 제가 글로벌 라이브 때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디지털 에셋. 네, 여기 디지털 에셋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 평가 장부 가치를 아예 이렇게 밸런스시트 재무제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1년 3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2분기 때, 그리고 9월 30일 때 기준, 그리고 요번 바로 12월 31일 말 기준을 했을 때 장부 가치가 지난 3분기 때와 요번 4분기 때가 장부 가치가 똑같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로 봤을 때 1.26 빌리언이라서 약 1.4조 원 정도의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연례 보고서가 2월 4일 날 업로드된 걸 찾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비트코인 우리 투자했고요. 여기 보시면 The First Quarter of 2021년 1분기 때 우리는 투자했습니다. 여기 어그리게이트 총액 기준으로 약 1.5 빌리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장부 가치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그 페어 마켓 밸류, 우리의 비트코인의 현재 마켓 밸류,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9 빌리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2.4조 원 정도니까 장부 가치보다 약간 더 올라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벌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상으로는 조금 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제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이게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 가격이 급락하면은 실적도 줄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직접적으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가 대신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가치를 실적에 반영하지도 않고요. 예. 근데 다만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에 가치로 환산을 해서 요건 실적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했다. 또는 손절을 하거나 뭐 이랬다. 그럼 그거는 실적에 반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매수 매도가 없으면 당연히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에는 변화가 재무제표상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뒤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지난 분기와 요번 분기의 장부 가치가 똑같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그렇게 매일 움직이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예, 장부 가치는 매입가는 결국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없다고 해도 평가 가치는 크게 최근에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좀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SEC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투자로는 1억 100만 달러의 평가손을 기록했다고 기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찾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는 101 밀리언 오브 로스, 비트코인에 손실이 있었다. 이게 요소리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얻기도 했다. 1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또 그 포션을 팔아서 이익이 또 났다. 그래서 대충 그 차이를 보면은 한 2,700만 달러 정도는 약간의 이익이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번 게 아닌데 그냥 이 기자분이 또 연례 보고서가 나오니까 네. 요 한 부분을 찾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또 뭐 비트코인 빠지면 테슬라도 빠지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실제는 팩트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실적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실적에 반영되는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점검을 했다면 이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뭐 테슬라가 향후에 일반 레거시 기업들을 그냥 뭐 매출로 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네. 좀 긍정적인 기사가 있네요. 네, 뭐 그 모건스탠리 아담 조나스라는 분은 예전에는 되게 그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시다가 그렇죠. 예, 긍정론자로 이제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침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레포트를 내시면서 그 목표 주가를 1,300달러를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세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이 5년 내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매출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5년 안에라고 아예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뭐 테슬라가 완전히 제로섬으로 다 가져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앞으로 2년 내에는 더 분명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테슬라의 연매출이 360조 원을 이상을 넘어갈 거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시장에서 3.5%거든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닌 전체 내연기관 차까지 다 합친 이 정도인데 2030년까지는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좀 좋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고 요날 28일 날 죄송합니다.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침 그날 제가 밤에 글로벌 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 날 주가가 엄청 밀려서 네. 뭐 주가 그날 뭐 테슬라 IR 자료 파헤치기였는데 주가가 파헤쳐졌다 뭐 이런 농담들도 제가 들었었는데 네. 이게 좀 결국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다시 리커버는 됐는데 그때 이제 빠졌던 이유가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 이슈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또 기대했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약 뭐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의 중저가 모델을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악재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역시나 이것도 틀릴 수도 있고 제 개인의 의견인데 제가 만약에 CEO라면 공급망 충격 속에서 당장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차량들을 더 잘 찍어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딱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장 내에서 풀캐파를 돌려도 지금 재고가 4일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만들면 4일 내에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 트럭을 만들어서 그걸 수율을 높여서 당장 고객한테 인도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있는 걸 팔기도 바빠서 잘 나가는 차를 잘 나가는 차에 더 집중해서 일단 올해는 거룩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주주 이익을 더 극대화하고 그렇죠.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좀 더 잘 투자를 하고 캐파를 늘려서 세미 트럭이나 사이버 트럭이나 중저가 모델까지도 확산하겠습니다가 저는 제가 CEO였으면 당연히 맞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일 주가는 그러지 못했죠. 시장에서는 트럭 왜 안 나오냐? 그렇죠. 왜 신규 모델 없냐? 네. 이걸로 주가 좀 하락을 주가를 하겠죠. 하락을 했던 거라. 그리고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뭐 하락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공급망은 다른 레거시 업체들도 비슷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되게 잘한 선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의아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테슬라- 말을 있잖아요. 말을 우리 부장님처럼 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 잘 팔리는 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야 올해는 없어 신차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너무 이런 거랑 앞뒤 다 자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완곡한 표현을 썼으면 네네.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을 했으면 만약에 네네. 주가가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너무 단호하게 올해 신차 없다고 하는 네. 바람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싶어하고 네. 우리 전내원 부장님은 테슬라의 한 직원으로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뭐 안 일론 되겠지만. 머스크는 네. 약간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살 사람을 알아서 사고 또 살 아까 사람 말씀하신 알아서 4일 사고. 만에 차가 만들었는데 팔린다는 거는 네. 계속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팔리는 거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그런 자신의 찬 네.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오셨는데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공식 IR 자료를 통해 수익성이 테슬라가 왜 개선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물을 주셔서 물을 마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저는 밤에는 사실 괜찮으신데 저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근데 참 이상하게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낮에도 안 그러거든요. 네. 이상하게 목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네, 아닙니다. 저 백신도 잘 네. 맞았으니까 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자료로 돌아가서 네. 말씀드려 보면 제가 지난주 글로벌 라이브 때 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테슬라 키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비이클 인도되고 있는 분기별 수치나 그걸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운영 현금 흐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이렇게 지금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차트가 보이면 재무제표상 이 기업은 정말 보통들은 되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어떤 재무나 실적에 보여주고 있는 차트와 비슷해 보이는데 최근에 수익성 개선되고 있는 게 캐파, 그러니까 공장의 가동률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또 두 번째로 기인을 했던 게 생산 효율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특히 캐스팅 주조법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서 여러 개 부품을 이어 붙이던 거를 그냥 한 번에 거푸집에다가
한 번에 딱 캐스팅으로 찍어서 네. 하부, 그러니까 차량의 테슬라의 하부 부분, 뒷부분은 캐스팅 주조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앞부분까지도 캐스팅 주조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글로벌 라이브 때 이걸 이제 그 정프로님께서는 난 캐스팅 주조를 별로 뭐 신뢰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건 차 망가지면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자동차 장인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 효율에도 굉장히 좋고, 그쵸. 그리고 의외로 그 흔히 말하는 안정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성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빠르게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안정성을 좀 더 높이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원가도 많이 하락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10% 정도를. 그래서 제가 테슬라 IR 자료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약 49,700불 정도더라고요. 근데 대당 원가도 거기 명시된 걸 찾아보니까 34,700불 정도 돼서 두 개를 빼서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단순 마진율이 39%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인건비나 뭐 매장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ASP와 대당 원가만 그냥 뺐으니까 실제 마진율이 좀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서는 상상 못하는 그쵸.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테슬라의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요게 이제 그 캐스팅 주조인데, 예, 요거는 이제 시간상 넘어가고요. 네. 여기 보면은 IR 자료에서 이런 걸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베이클 인벤토리. 지금 우리들의 테슬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실제 재고 일자 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속 분기마다 줄다가 이제는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4일 내에 나가기 바쁜 상황인 거예요. 차량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네. 계속 공장도 많아지고 네, 더 네. 많이 만드는데 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장을 더 늘리겠다라고 네.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번에 캘리포니아나 뭐 상하이나 베를린이나 텍사스 IR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쪽에 지금 굉장히 빠른 양산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번에 상하이 쪽에서도 모델 3와 Y의 이 프로덕션 생산을 램퍼 퍼더 좀 더 많이 할 걸로 지금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가 팩토리 텍사스는 2021년 말부터 모델 Y의 생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스틴,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오스틴 메이드 모델 Y, 여기서 만든 모델 Y에 대한 파이널 서티피케이션, 최종적인 정부의 승인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딜리버리 투 커스터머, 고객에게 이제 인도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IR 자료에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제 뒤로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해요. 요번에 IR 때 또 자꾸 생뚱맞게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당일에. 아니 뭐 사이버 트럭이나 그쪽을 자꾸 집중하지 왜 또 자꾸 무슨 M1 뭐 로봇을 얘기하나 뭐 휴먼 로봇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길래 다들 이제 뭐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잘 주목을 해서 보면은 AI 관련된 부분에 연관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팩트를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반도체 칩 설계를 직접 해서 지금 도조칩이라는 걸 자기네가 직접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조칩을 뭐 예를 들면 TSMC라든가 뭐 삼성전자 같은 데 요청을 해서 7나노를 만들어서 지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도 직접 했고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FSD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거의 1년에 50번 이상 업데이트를 오버DA를 통해서 업데이트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타고 다니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류가 떠서 버튼을 누르면 본사로 자동으로 오류 내역이 가요. 그다음에 그 다음 업데이트 때 그걸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 사항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피드백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차량을 샀는데 내 차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트윗을 올려서 고쳐주세요라고 한 달 안 고쳐주잖아요. 이제 제가 공업소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내비 업그레이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고 있어서 어쨌건 테슬라 차량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데이터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컴파일러도 하고 라이브러리도 하고 드라이버까지 가능한 거를 하는 수 있는 가능한 현존할 수 있는 업체는
구글 정도거든요, 현재. 구글 테슬라. 그래서 칩 설계 능력이 있는 뭐 이 NPU 이런 것들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초대형 규모로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 발전하면서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은 테슬라 정도다. 그래서 AI 로보틱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당장은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막 보이지는 않고 이걸로 돈을 엄청 벌고 있다는 어렵지만 이걸 계속 주목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몇 대 팔았다, 마진 얼마 남는다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뭐 IR 자료에 이렇게 또 사진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 뭐 공장 사진들은 예, 참고로 보시고 벌써 이렇게 텍사스 공장이 이만큼 만들어졌다. 예, 뭐 안에 내부도 벌써 이 독일 쪽도 또 기가 텍사스도 이렇고 뭐 상하이 쪽도 이만큼 벌써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 안 좋게 보시는 분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IR 자료 토대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또 쌈프로 앱에 또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목소리 가다듬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비인후과를 꼭 가보세요. 예, 지금 채팅창에도 엄청 많이 용각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혜연 부장과 함께하는 방송을 오전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진짜 빨리 늘고 있어요.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접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아니 제가 방금 전에 강교 나갈 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또 오신다고. 약도 없습니다. 저한테 빠지면.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지금 하트가 깨지는 거 지금 딱 이모티콘 잘 적재적소에 넣으셨는데 뭐 누구를 사랑하시던 뭐 투자를 사랑하시던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좋은 훈훈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보러 오시는 것 같은데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 주시장 이제 걱정도 좀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출근 때에 맞춰서 보시고 나서 막 출근하시는 분 계시고 지금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 계시고 아니면 버스 광역버스에서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늘 말씀드리면 겸손하고 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월가의 분위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여행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백투 노멀이 이제 정말 찐으로 온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리오프닝 하면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네, 그렇죠. 3대 지수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화면 보여주면 백투 노멀을 향해서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리오프닝 3.0, 백투 노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겹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팬데믹 이후에 6, 7, 8월에도 있었고요. 작년에 1, 2, 3월에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무 영향력은 하나도 없고, 물론 저도 어디다 듣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월스트리트 제목 중에 하나가,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옵니다. 백투 노멀인데 이 그림이 진짜 이 그림은 여러분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컵을 갖고 있는데요. 컵에 이제 물이 반만 이제 안 보이지만 물이 반이 있잖아요. 맞이 있으면 반밖에 안 남았다는 분이 있고 반이나 남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서 보면 지금 물을 반인데 물을 채워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반밖에 없으면 물은 이제 아직 올라가는 게 더 여유가 있다는 분이 있고 물이 다 차면 물을 보면 떨어져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면은 모든 걸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분명히 교과서적으로 보면 악재죠. 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 20% 가면 엄청나게 부담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OX로만 딱 답을 쓰라 그러면 X를 써야지 금리가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그걸 맞다라고 써야지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100점 만점에 5점을 맞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0에서 지금 1이 되거나 1이 1.5가 되건 2가 되건 간에 그게 큰 빅딜은 아니라는 건데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월스트리트 제목이 그림 제목 자체입니다. 이거는 2002년부터 2020년부터의 지금 그 이후부터의 금리의 수준인데 오늘 정확히 보면 1.97을 찍고 왔어요. 10년을 1.97.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제목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투 노멀이라고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장은 팬데믹 이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면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팬데믹보다 더 많이 좋아진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약간 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흐름은 좀 있죠. 반면에 모든 건 회복됐다 하더라도 팬데믹 대비 아직 회복이 안 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뭔가 좀 여전히 상승한 여력이 있다? 뭔가 사람들이 간다? 그럴 때 룸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 소비할 때 보면 소비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두 가지요. 소비. 네, 소비는 두 가지죠. 온라인, 오프라인? 그건 이제 모든 소비.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온라인 판매가 결제 떨어지고 필수 소비재랑 예, 선택적 소비하는 그 말씀. 그것도 맞는데 네. 뭐죠? 예, 맞죠, 맞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도로 나가면 소비는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랑 굿즈입니다. 서비스 소비가 있고 네. 제품 소비가 있어요. 네. 굿즈랑 서비스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나누는 건데요. 지금 팬데믹 이전 되면 미국에서 굿즈 있죠, 굿즈. 그러니까 제품 소비는 한 5%에서 10% 이미 올라갔어요. 네. 근데 서비스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5, 20인대가 널려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거가 쉽게 얘기하면 레스토랑 이런 데고요. 또 그렇죠. 쉽게 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보면 이제 놀러 다니는 데 여행 있죠. 관련한. 아니 어디라도 가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에 말씀 안 드렸나? 저희가 이제 주말 라이브 할 때 제가 특정 유튜브 저랑 상관없는 유튜브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한국 분이 교포분인데 교포분인데 디즈니랜드에 디즈니랜드가 돈 엄청 가셨다는. 했는데 하루에 한국 돈은 180만 원 쓰고 왔다고. 그 몇 명 기준인 거죠? 4명이죠. 그 가족 가족이. 네 가족이 명. 부부. 네. 그리고 그 보세요. 아들이 14세인가 그래갖고 성인을 취급하고 딸이 있는데 딸인 소인. 아니 보면 빵 터집니다 지금 그게 1월 3일자에 나온 건데 저도 봤어요. 네. 근데 그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식을 보실 때 주식 투자하실 때 이건 한국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가만 보지 마시고 뒷면도 한번 보시고 세상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백투 노멀이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리오프닝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오미크론보다 5만 배가 더 생겨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이 그림 보여드리면 CNN에서는 얘기하는 백투 노멀 인덱스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에다가 CNN 백투 노멀 인덱스라고 쓰시면 돼요. 무디스에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보시면 한때 제일 좋았을 때가 95까지 갔다가 작년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다시 92를 후 떨어졌는데 지금 91로 회복했는데 요 박스가 리오프닝 1.0입니다. 9월 달이 기억하시죠? 2020년 9월 때 모든 것이 셧다운 됐다가 늘어나면서 그때 반등하면서 S&P 500 최고가 다시 회복한다 안 할 때입니다. 그때요. 그러다 실패했죠. 그게 이제 델타가 나오기 전인데 요때 있죠. 요때 작년 1, 2, 3월에 어제도 채팅창에 보면 지겹다 뭐 항공주 이렇게 딱 요때입니다. 이때 보면 항공주들이 다 급반등했을 때 항공주 카지노 이런 거 다 급반등했을 때 다시 흘러내렸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 실패했죠. 근데 지금 다시 요때가 떨어진 거 딱 뭐 요게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작년 11월 말이요. 떨어졌을 때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 91이라서 95도 못 갔고 100이라고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10%더 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굿즈 같은 경우에 일부는 벌써 통계적으로 보면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습니다. 굿즈는. 왜냐하면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비스는 뭐가 됐건 서비스는 많이 아직 부족한 게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영국 주식이건 뭐 프랑스 주식 다 상관없습니다. 어디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늘상 진짜 지금은 쉬워요. 제가 어저께 이제 주식이 어렵다 그랬더니 뭐 저 양반은 어렵다 그랬다 쉽다 그랬다 이 얘기하는 제가 어렵다는 거는 트렌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트렌드.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 것만 보면 이제 미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는 우리나라 뉴스만 보고 뭐 네이버는 우리나라만 보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를 더 많이 보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린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다음 한번 보여주면 이게 전부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겁니다. 백투 노멀인데 TSA 통과 이거는 국내외 다 포함된데 이제 많이 회복했는데 아직까지 멀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요. 휘발유 가격은 어찌 됐건 간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아직 그 훨씬 더 비싸지겠고요. 호텔 객실료도 아직도 마이너스 17%입니다 아직까지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지금요. 반대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쌉니까 지금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요. 이런 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면 주가를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 항공이 많이 회복했죠. 네, 회복했지만 이제 국제 항공 같은 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판단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이런 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야 한국 주식 관련 주식이 뭐 있냐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하셔도 되겠지만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다. 그거는 약간 더 한국은 한국 상황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차가 있을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도 최근에 근데 여행 관련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시차를 보면 미국이 빠를 수 있겠죠. 예, 뭐 당연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꺾였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크 네. 쳤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피크가 아직 안 갔다는 얘기가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오미크론도 피크를 쳤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라고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주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로이터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그 경제지간 로이터니까 더 신뢰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게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주가가 아니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월 달에 결제 금액을 발표했어요. 결제 금액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가 총 결제 금액이 얼마나 왔냐면 1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입니다. 여기 해외 미국 계신 분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마 미국 계신 분 중에 한 10분의 1이 여기 고객이실 것 같아요. 네. 총 3,350억 달러, 400조 원이 결제가 됐어요. 엄청난 거죠. 전년 대비 17%가 늘어났으면 전체적으로 그중에 데빗 카드가 16% 늘어났고요. 보세요. 신용카드가 무려 28%가 늘어났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금 잔고도 늘어났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애플이 드디어 이제 발표했잖아요. 지난주에 맞아요. 열흘 전쯤에 블룸버그에서 얘기할 때 제가 그 빨대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름은 탭투페이입니다. 일단 우선은요 미국 내 아이폰끼리 갖다 붙이면 결제가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 스트라이프가 여기 이제 여기 참여했다 그러고요. 또 하나 여기가 보면 쇼피파이가 여기 참여했습니다 지금요. 근데 보시면 조만간 앞에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건 아이폰끼리 붙이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허용됐는데 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용카드만 갖다 대죠. 신용카드 이게 뭐냐면. 오늘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용 결제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혁신,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확산되면 뭐가 죽느냐? 단말기 회사가 죽는 거죠. 그거 엄청 한때 또 회사 있었잖아요 작년에. 많이 있죠. 일단은 오늘 근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 갖고 오늘 블락 있죠, 블락이요. 블락. 스퀘어는 뭐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이거 그러니까 그럼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 이 정도 하면 삼성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애플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2%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애플도 오르면 전 이거라고 보겠습니다. 벅시스. 아, 벅실세. 네. 이거 지금 손만 뻗으면 사상제고가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만 자꾸 보지 마시고 세상의 큰 변화 보시면서 주식 투자에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이야기 잘 정리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항현 교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입니까? 김프로님이 아, 드디어 금이 환영 금이 환영. 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스튜디오로 나오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김프로님을 잠시 후에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쭉 함께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